브레트쿤과 지금 바로 일본어. 안녕하세요, konnichiwa, 브레드입니다. 저번 시간에 데이 1, 저 히라가나랑 가타카나를 배워봤는데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굳이 모르고 가셔도 일단은 괜찮습니다. 히라가나 정도만 시간 나실 때 연습하시고, 가타카나는 눈에 익을 정도만 보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 1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송이쌤 강의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저의 영상을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을 많이 됩니다. 저는 이제 문법을 설명하기보다는 저자로서 이 책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책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많이 하니까요. 플러스 알파 아니면 추가적인 강의로 생각하시고 메인 강의는 꼭 우리 송이쌤 강의를 보고 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송이쌤 강의를 봤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 좀 진행을 할게요. 데이 2에서는 어떤 걸 알고 가고 싶은지 한번 쭉 볼게요. 주인공이죠. 저는 김지훈입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이거 두 개 제가 제일 첫 번째 데이 2에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가장 많이 쓰는 그거거든요. 당연하겠죠. 가장 마지막 보시면은 여기는 JR선이 아닙니까? 라고 나오잖아요. 갑자기 JR선? 이게 뭐야? 뜬금없으시죠? JR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일본 이제 가장 큰 철도 회사고요. 도쿄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JR 야마노테센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2호선 순환선 있죠? 순환선. 잘못하시면은 뺑뺑 돌게 되는 순환선인데 똑같은 게 이제 도쿄에서 JR 야마노테센이라고 있어요. JR 야마노테센에 있네? 그러면 약간 교통이 편하다. 뭐 이런 내용이 조금 있거든요. 이런 거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설명 좀 드릴 겸 이제 제가 예문으로 집어넣습니다. JR선 엄청 많이 들을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가? JR 타고 갈 거야. 이런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철도회사 이름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뭐 와타시와 김지훈 데스. 사실 한국인으로서 제 이름을 풀네임으로 설명한다?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만나면은 뭐 제가 이름이 김형식인데 대부분 다들 그냥 말해도 못 알아들으실 때가 많다 보니까 저 키무데스 이로 시작하시면 이 리데스 뭐 이런 식으로 성으로만 설명하시는 분들 점차 많아지더라고요. 보통 한국인들끼리 만나도 일본에 계신 분들은 익숙해져 있으니까 뭐 키무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고, 이제 그 뒤에 에피소드 나오겠지만 풀네임이 쉬우신 분들은 괜찮아요. 뭐 하나라든지 받침이 없는 분들은 그냥 풀네임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이름이라는 게 기억하기 쉬운 게 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내 이름을 까먹으면은 아쉽잖아요, 그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브라또라고 설명을 해요. 왜냐면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본명을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외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닉네임을 준비해서 가시던가 아니면 성으로만 와타시와 키무데스 이렇게. 혹시 여기서 많이들 잘못하시는 게 와타시와 키무상 데스라고 하면은 조금 느낌이 이상해요. 제 이름은 형식님입니다 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좀 이상하죠? 그 존경은 상대방에서 해줘야 되는데 나는 김상이야, 나는 김우사마야, 아까 이런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기무데스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시면 됩니다. 가끔씩 이게 김상이 익숙해지셔가지고 와타시와 키무상 데스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조금 뭐 외국인이니까 귀엽게 넘어가줄 수 있는데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라는 말씀 이제 좀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본문에 보면은 카레와 카이샤인 데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카레라는 표현이 이제 그 3인칭 대명사로 그라는 표현인데, 이것도 조금 말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는 누구누구이다 이런 거 되게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고 구어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분들 또 기본 교육과정에 영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영어를 비유를 해드리면 he is 뭐 이름이 아닐 경우는 보통 he라고 바꿔서 부르는 게 많잖아요. 하지만 일본어에서 카레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의 그랑 영어의 he랑 막 중간 정도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되게 애매한 표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웬만하면은 상대방의 이름을 외우시고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계속 강의 내에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상대방의 이름을 들으시고 이름을 외우시고 누구누구상과 가이샤인 데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게 훨씬 더 정감 있고 좀 안전하게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외국인 입장에서 나와 있는 표현들 제가 진짜 선별한 거거든요. 이 표현들을 한 번씩 꼭 입에 붙여 놓으시면은 언젠간 한번 무조건 쓰는 표현들을 제가 예시로 넣어놨거든요. 카노조도 똑같습니다. 그녀랑 쉬랑 사이 느낌 대신 카노조는 여자친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녀라는 표현이랑 여자친구라는 표현이랑 똑같아요. 이게 좀 혼돈이 올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름을 섞어서 부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진짜 여자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 1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책이 진짜 완성도가 높다고, 그리고 현실에 가장 가깝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이유가, 많은 입문서들을 봤는데 각세자나이데스라든지 언어라는 게 구어체가 있고 문어체가 있잖아요, 그죠? 책은 어찌됐든 간에 프린트된 내용이다 보니까 문어체 위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구어체 위주로 특히나 이제 각세자 나이데스 이거는 밑에 설명 보시면은 각세자 아리마생이랑 각세대와 아리마생 격식을 차린 표현이라고 설명이 나오죠. 빈도수를 봤을 때 각세자 나이데스가 압도적으로 쓸 일이 더 많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알려드리고 싶다 보니까 각세자 나이데스로 알려드린 부분이 있고요. 언어를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할 수 있게 자나이데스로 알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데이 2부터 회화가 시작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풀어 나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처음 만나고 가장 헷갈리는 만한 한국인으로서 경험이 많은 이제 에피소드를 제가 한번 꾸려봤거든요. 하지마시테 키무라 하루이 데스. 하루이상 와타시와 키무지윤 데스 라고 말을 했어요. 와타시와 키무지윤 데스 말했는데 하루이짱이 준상 데스까? 이게 진짜 많아요. 저도 키무히용시크 데스 말씀을 드리면은 히용시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발음에 없는 발음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조금 일본인들이 딱 들었을 때 좀 헷갈릴 만한 이름을 그래서 선정한 것도 있고요. 지윤이라는 이에 준자나이데스 지윤데스 이렇게 이제 고쳐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진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헷갈리지 않게 뭐 닉네임 만들던가 아니면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일본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은 아마 좀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하루이가 준상자 나이 데스까? 스이마센 바로 미안하다고 하루이가 말해주죠. 도우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굉장히 노멀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이건 대화예요. 회화로서 문을 잘 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브레드와 오샤베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죠.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쪽에 가시면 있습니다. 나니나니 상 무슨 짱 성을로 불러야 되나 이름 불러야 되나 이게 되게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 좀 더 시각적으로 팍 알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일단 가장 안전한 거는 상대방이 알려주잖아요. 지금 저희 책에서는 키무라 하루이라고 풀네임을 알려줬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보통 일본 분들이 하나를 자기가 불리고 싶은 거를 정해서 알려줘요. 예를 들면 키무라면 키무라, 하루이면 하루이 정해서 알려줄 때가 많거든요. 그거 알려주는 거 플러스 상, 처음 보신 분들은 그거 알려준 거 플러스 상, 이걸로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무조건 그게 베스트예요. 여러분들 물어보잖아요. 오나마에 난데스까 물어볼 거야. 이름 뭐냐고 물어보시면은 나니나니 데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나니나니 데스를 성이든 이름이든 간에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걸로 플러스 상을 부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게 짱이랑 쿤이 뭔가 이름 귀엽잖아요. 나니 짱, 나니 쿤 약간 이런 느낌 조금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로 상보다는 물론 가깝게 붙이는 호칭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무슨 짱 무슨 큰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격식 있는 표현이다. 진짜 정말 친할 때는 요비시타라고 해서 아예 그냥 떼버리고 하루이 이게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그죠?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플레이만 알고 있다 했을 때 거리감을 말씀드리면은 키무라 상 이게 진짜 제일 격식 플러스 그냥 멀리 느껴지고 하루이 상 일단 상 두 개가 제일 위에요. 상들이 제일 위에고 딱 보시면 알겠죠? 이게 뒤에 안 붙이는 게 제일 가까운 거예요. 뭐든 간에 뒤에 뭘 안 붙이는 게 제일 가깝고 그다음 상을 붙이는 게 제일 위고 이제 그 안에서는 서로 간의 관계에 따라서 이제 바꿔주셔야 돼요. 웬만하면은 자기의 일본어 레벨이 조금 낮다, 초급 베이직 레벨이다 그러시면은 웬만하면 상으로 붙여서 가시는 게, 왜냐면은 그 뒤에 반말은 잘 못하시고 존댓말을 계속 이제 쓰실 텐데 앞에는 이상한 거 쓰시고 뒤에는 존댓말 완전 극존댓말 쓰시고 하시면은 밸런스가 안 맞아서 웬만하면은 하루이상 무슨 데스까 이런 식으로 조금 처음에 가셔가시는 거를 저는 조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데이 2 공부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혼자고 여러분은 다수잖아요. 데이 2 내용에 궁금할 법한 내용들 있으시면은 질문 적어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체크해서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짠해!